안녕하십니까. 테슬라 주식일기입니다. 오늘은 10월 9일 금요일입니다. 이제 열흘 정도 지나면 테슬라의 2020년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지난 2분기 실적 발표 이후 S&P 500 편입을 기대했었지만 기대에도 불구하고 S&P에게 아주 거하게 통수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어떤 면을 중점적으로 봐야 할지, 특히 S&P가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볼지 저의 예상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분기 보고서 역시 어느 정도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지와 오퍼레이팅 인컴이 몇 %가 되는지가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지금도 계속 투자를 하는 회사이고 최근에는 배터리 회사를 인수하는 등 아주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 보유량은 테슬라가 과감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지 나타내주는 지표가 될 것입니다. 소프트웨어나 배터리 관련 업데이트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번 배터리 데이에서 어나운스한 완전 자율주행 베타 버전이나 최근에 인수한 배터리 회사들 혹은 배터리 관련된 기술에 대해서도 업데이트가 있을 걸로 기대가 됩니다. 또한 기가 베를린이나 기가 텍사스의 공사 진척 속도도 업데이트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 2분기 보고서에서는 기가 베를린의 조감도와 진척 상황을 사진으로 비교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공장별, 모델별 생산 능력에 대한 부분도 숫자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미 생산을 하고 있는 상하이 공장이나 프레몬트 공장에서의 생산 능력의 변화가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는 앞으로 지어질 공장들과 더불어서 테슬라의 생산 능력에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그럼 S&P는 과연 어떤 숫자를 보고 싶어 할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의 분기 실적 보고서를 보시면 오토모티브 레버뉴 아래에 레귤러토리 크레딧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테슬라는 지난 2분기에 이 레귤러토리 크레딧을 428 밀리언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숫자를 넷 인컴과 비교를 해보시면 넷 인컴은 104 밀리언 달러였습니다. 즉, 레귤러토리 크레딧 판매가 없었다면 테슬라는 지난 2분기에 흑자를 기록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흑자를 기록했던 그 이전 3분기들과도 비교를 해보면 역시 레귤러토리 크레딧 숫자들이 넷 인컴 숫자들보다 큰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흑자를 기록한 최근 4분기 동안 레귤러토리 크레딧 판매가 없었다면 테슬라는 아직 흑자를 기록할 수 없는 회사인 것입니다. 지난 분기에 테슬라가 흑자를 4분기 연속 기록했지만 여전히 S&P 500에 편입이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를 추측했지만 이 부분이 가장 확실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테슬라는 언제쯤 돼야 레귤러토리 크레딧 판매 없이 지속적인 흑자가 가능해질까요? 2분기 실적을 놓고 단순 계산했을 때 일단 분기당 인도량이 40만 대 이상은 되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는 기가 베를린과 기가 텍사스가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가는 2021년 3쿼터 정도 돼야 분기당 40만 대 인도가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S&P가 크레딧 판매 없이 흑자가 나는 것을 1년 정도 확인하고 싶어 할 경우 실질적으로 S&P 500에 편입이 되는 것은 2022년 3쿼터 정도가 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아주 보수적인 관점을 견지한 것이고 이번 분기 실적이 잘 나온다면 이야기는 또 달라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나 저러나 저를 비롯한 테슬라 주주 여러분들은 이번 3분기 실적을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말의 시작인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말 가족분들, 친구분들과 함께 즐겁고 건강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